보험 들고 나서 꼭 속는 것 같다. 얼마나 받는 종신생명보험 계약자의 목적. 완전 판매가 되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장과 저축의 기능.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 가입자 중에 상당수가 이거 보험 들고 나서 뭔가 속는 것 같다. 내가 보험 이거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들을 걸. 아니면 이런 상품인지 알았더라고 하면 내가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걸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하면 꼭 속는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유언, 상속, 뭐 이거 대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또 이 보험 전문가 이제 이 교수님께서 왜 우리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꼭 속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왜 우리는 보험을 들으면 꼭 속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그 목적을 뚜렷하게 갖지 않고 그냥 보험 설계사나 이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의 이 원하는 상품에 끌려서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후회스러운 가입하고 나서 자신의 이 원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보장과 이 저축이라는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는 상품도 있고 보장만을 갖고 있는 상품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게 더 비중이 크냐 작은 거에 따라서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 구분이 없이 가입을 하다 보면 이 보험료 중에서 나가는 부분이 이 일정하게 보험을 판매하는 그 판매 수당이라든가 또는 이 보험회사의 어떤 사업비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 보험 상품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는, 종신생명보험의 경우는 뭐 한 30% 내외까지 보험료에 그 부분이 이제 판매 수당과 같은 사업비 차원에서 이제 지불하게 되고요. 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10% 내외 정도니까 보험 상품마다 그 판매 수당이나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보험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자신들한테 수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더 팔고 싶으니까 그쪽을 치중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요즘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금융 소비자를 이제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규제와 이 법제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보험 들고 나서 꼭 속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제 보험의 목적은 보장과 저축의 기능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섞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제품의 내용도 달라지고 상품의 내용도 달라진다 말씀하셨는데 우선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이해를 하나 된다면 어떤 보험이 순수한 보장성 보험? 순수 보장성이라 하면요.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거 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냈는데 나중에 환급금 하나도 없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순수한 보장성 보험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중에서도 정기 생명보험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기간별 이제 보장을 하는 건데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보통 직장에서는 단체 생명보험으로
이 정기 생명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거는 1년 동안의 보험료는 단지 사망을 위한 보험료로만 사용이 되고 1년 후에 만기가 돼도 환급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보험은 순수한 보장성 보험에서 출발한 거죠. 출발한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동차 보험 들고 나서 1년 동안 운행했는데 사고가 안 나면 되게 아깝거든요. 네. 예, 심리적으로. 네. 아니, 돈 100만 원 보험료 냈는데, 아니, 난 사고도 안 내고 뭐 하는데 또 1년 지나니까 또 100만 원 내래요.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환급금이라고 하는 거를 더했다는 얘기는 저축성의 기능을 더했다.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보험은 이 저축성의 기능이 들어가면 꽤 비싸지는 거죠,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예, 예.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다 하면은 예. 보장성으로 들어가는, 즉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예. 거기에 플러스 나중에 환급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 그게 저축보험료인데 저축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당연히 보장성 보험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는 얘기는 보험을 드는 시점에서 내가 보장을 목적으로 들을 것이냐, 네. 아니면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것이냐 예, 하는 거를 확실히 해야 분명히,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는 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 보험 가입하는 분이 와서 이거 좋은 보험이니까 들어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죠. 현혹되면 안 된다. 네.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저축을 하려고 하면은 보험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저축은 뭐 이 은행에 가서 이 저축이나 뭐 정기 적금 가입하는 게 저축이고 예, 예. 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 저축한다는 거는 보장을 포함한 저축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보장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예, 저축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면 예, 저축성 보험을 예, 드는 것도 네. 좋은 선택이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예, 보험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이제 네. 찾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목적을 이제 뚜렷하게 네. 생각하지 않고 보험을 들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꼭 속은 것 같더라. 예,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다 하는 것이죠. 예. 그 사실은 그 소비자들의 이 잘못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이 뭐 판매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상품을 추천하는 거를 이렇게 사도록 권유한다고 하지만 예. 이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다면은 그에 관련된 상품을 추천받고 거기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지난 50년간의 이 역사를 보면은 주로 연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아는 분들이 하나 가입해달라고 하니까 가입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아왔는데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순수하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혹시 뭐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보험 상품? 네, 예. 많이 가입했죠.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해서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예. 제가 많다는 게 뭐 10개, 20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입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를 뭐 이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이 보험 회사에서 이 판매하는 그런 연금 상품이나 그런 것들에 내가 이제 가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다는 얘기지 뭐 한없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고 막 그 보험을 네. 이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이 뒤에 틀림없이 숨어 있는 비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험의 목적을 보장을 위해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저축을 위해서 들을 것이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네. 보험 상품을 택해야 맞습니다. 속았다는 느낌을 이제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속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언제냐면 해약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아니 나는 100만 원씩 10달을 냈는데 해약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 한 달치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 완전 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예를 들었던 그 한 달치밖에 못 받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 과장된 이제 이 그렇습니까? 사례이긴 한 달치는 한데요. 더 줍니까? 한 달치는 줍니까? 네, 뭐냐면은 네. 그 생명보험 또는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의 경우에 예. 이 처음에 판매 시에 판매 수당이나 예. 소위 말하는 사업비를 이게 이 보험 기간 동안에 똑같이 이 적용돼서 보험료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보통 7년 예. 보험 가입하고 7년 기간 동안에 내야 될 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상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만약에 30년짜리 계약이라 하더라도 7년 동안에 다 그것을 사업비로 지급을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7년 되기 전에 3년, 4년 정도 됐을 때 해약을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3년 이후에 남아있는 4년 동안의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는 해약 환급금에서 그 부분은 빼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 되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상품인데 네. 이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제가 저축성 보험의 경우 네. 이제 그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보험인데 네. 그런 장기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 가입을 했을 때 네. 급박한 일이 생기면 꼭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보험 약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죠. 당연히 나와 있죠. 네. 근데 이제 가입할 때는 음. 말로만 듣고 음. 이제 해약할 때 가서 하다 보니까 꼭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뭐 저도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약관 읽지 않고 가입해요. 전문가도. 전문가라기보다 네. 그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된 몇십 장 되는 거를 다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을 판매하는 이 설계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자신의 어떤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믿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찍. 발등이 찍힌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예. 요즘은 뭐 그런 보험 설계사 분들의 예. 이 자질이라 할까 전문성 그리고 뭐 이 법적으로 이 설명의 의무 같은 것들이 이 법제화되어 있어 갖고 뭐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인한 속았다라는 기분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다.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이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로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목적을 뚜렷하게 하면 그런 생각 많이 없어질 것이다.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제 한 7년의 기간을 두고서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해야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보험 상품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